네, 이 그림책 오드리 헵번 이야기 속에는 오드리 헵번이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생애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TV의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 좋아하시나요? 저도 네,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림책을 제가 펼쳐서 몇 장면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림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그림책의 면지는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까만색 옷을 입고 쇼커트를 한 여인 누구일까? 이제 보시면은 실루엣만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드리 헵번인데요. 오드리 헵번이 요가하는 건가 싶을 만큼 다양한 이 동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발레를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발레리나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뒤 면지를 이렇게 발레하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림책 제가 몇 장면만 펼쳐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쟁입니다. 네, 오드리 헵번의 어린 시절의 삶을 보면 전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그림책 속의 장면과 함께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드리 헵번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웃들이 부탁해가지고 쪽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연애 편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쪽지를 가지고서 자전거 그 신발 밑에 쪽지를 숨겨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가로질러서 이 전쟁통에 용감무쌍하게 다녔던 이 오드리 헵번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연합군과 레지스탕스가 나눈 비밀 쪽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용감한 소녀가 바로 오드리 헵번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화는 이 오드리 헵번이 발레리나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한 거예요. 극장에서 이제 관객들 앞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 아무도 손뼉을 안 치는 거예요. 왜 손뼉을 안 치지? 이 공연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이 손뼉을 치면 적군의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냥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 그 눈빛과 그 드러난 이만으로 얼마나 내가 이 사람들과 교감하는 공연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고하면서도 오드리 헵번이 이때 이 공연 정말 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책에 써둔 부분을 보았어요. 이렇게 전쟁 중에 정말 유년기를 보냈던 그런 오드리 헵번의 삶이 이 그림책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꿈이라는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전쟁 중에 사실 너무나 배고프고 춥고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오드리 헵번이 침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음식도 없고 추우니까요. 여기 안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달빛이 이렇게 이제 창가를 비추고 있는데 끊임없이 꿈을 꾸었던 한 소녀였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전쟁 중에도 꿈을 꾸고 상상하기를 이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 오드리 헵번의 마음을 이 작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 오드리 헵번이 하늘을 마음껏 날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예술가의 작품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샤갈의 작품인데요. 도시 위에서라는 작품을 보면 두 인물이 하늘에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정말 밤하늘을 누비고 있는 그런 장면, 표지로도 또 사용했었던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오드리 헵번이 꿈꾸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연극 무대 또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삶을 또 살아보는 것이었는데요. 이 그림책 속에는 오드리 헵번이
꿈꾸었던 다양한 그 배역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오드리 헵번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어떤 영화야? 어떤 장면인데?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는 여러분께 퀴즈를 좀 내고 싶어요. 제가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거 어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라는 거 맞춰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네, 오드리 헵번이 지금 창틀에 걸터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어요. 자, 어느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일까요? 네, 바로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창틀에 이제 걸터 앉아서 오드리 헵번이 문리버를 정말 멋지게 불렀던 그런 장면이죠. 다음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장면은 어느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일까요? 정답은? 네, 로마의 휴일입니다. 로마의 휴일에서 스쿠터를 타고 자유롭게 그 로마 시내를 막 좌충우돌하면서 다니던 오드리 헵번의 천진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고요. 세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짠! 이 장면은 어느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오드리 헵번 찐팬, 영화광 인정드립니다. 네, 정답은 허니페이스예요. 허니페이스에서 이 서점 직원으로 일했던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고, 이 영화는 여러분 정말 오드리 헵번이 정말 감각적이고 자유롭게 춤추는 장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안 보신 분이라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제가 장면 퀴즈까지 드렸고요. 오드리 헵번의 삶,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삶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꿈을 이룬 이 오드리 헵번의 삶의 이제 말미, 생애 말미에서 가졌던 키워드인데, 세 번째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또 집중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에게까지 마음을 썼죠. 여기 보시면 아이들 육아했던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다시 달빛 아래 서 있어요. 아까 장면에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꿈꾸었던 오드리 헵번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달이 이렇게 아직 초승달이죠. 네, 그런데 이 뒤에 장면 보시면은 달밤에 똑같이 이제 꿈꾸고 고민하는 장면인데 달이 이렇게 꽉 찼어요. 풀문이에요. 이제 삶의 어느 시점에 오드리 헵번이 이제 풀문처럼 꽉 찬 시점이에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어느새 어른이 되지. 그럼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고민하는 시점을 맞이합니다. 장면이고요. 지금 아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영화에 출연해보면 어떨까? 그동안 가족과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슬프고 외로운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도 웃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네, 오드리 헵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살펴야 할 그 아이들을 자기 삶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오드리 헵번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없는 어린이가 지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호텔에 앉아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편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을 흘려보내 주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때 소말리아를 방문한 것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오드리 헵번이 자녀들에게 읽어준 시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 쓴 시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샘 레븐슨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었고, 그 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흘러온 그런 시인데요. 제가 이 시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시 속으로 같이 충분히 젖어들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읽어준 시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기억하라. 한 손은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네, 샘 레빈슨의 아름다움의 비결 중에서 가져온 시입니다. 이 시가 오늘 또 영상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시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그림책의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잠들거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조금 더 낫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각자의 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이 책을 통해서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풍요롭게 읽는 방법 2가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엄마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질문해보면서 읽는 건데요. 이 그림책이 특별한 이유는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글을 쓴 기록이라서 또 특별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엄마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엄마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연결 그림책으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 한 권 추천드리자면 짜잔! 바로 이 책입니다. 엄마가 너에 대해 책을 쓴다면 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건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순간을 모아서 기록하잖아요. 저도 문장 수집가로서 아이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차곡차곡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엄마에 대해서는 누가 기록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엄마에 대해 책을 쓴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서사를 기록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그림책을 보면 너는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야. 너는 더 바랄 게 없는 아이야. 너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아이야. 라고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문장을 모아서 글을 써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엄마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샀다 보니까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한 여자. 엄마 자서전을 쓰는 아들, 딸들이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내가 만드는 엄마의 자서전 워크숍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에 대해서 쓰는데 그래, 난 준비됐어 하고 막 써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들 적막한 가운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이렇게 기록하기 어렵지? 난 왜 이렇게 모르는 거 투성이지? 라는 자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기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공감됐어요. 자식인 나도 모르면 대체 누가 안단 말인가? 내가 안 써두면 대체 어디에 남는단 말인가? 미처 기록되지 못한 인류? 그 가운데 우리 엄마를 복원하겠다는 시도. 그것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쵸. 자식인 나도 모르는 엄마의 삶 다른 사람은 더 알 수 없겠죠. 내가 한번 모아서 기록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자서전 쓸 건데 어떤 이야기 넣을까? 그러면 난 너무 평범해. 내 삶에는 쓸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진솔한 눈빛으로 묻고 들었더니 비로소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어떻게 자서전으로 펼칠 수 있을까를 써놓은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여자의 자서전, 내가 쓰는 엄마의 역사 가이드북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이 그림책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엄마에게 선물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살면서 가장 외롭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아니면 엄마 언제 고향이 가장 그리워요?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뭐야?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엄마와 함께 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는 그런 계기를 이 그림책을 통해서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 그림책을 풍요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자면 눈여겨볼 만한 여성 인물로 좀 뻗어나가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서는 제가 또 좋아하는 여성 인물들을 다룬 좋은 그림책 작품들을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악이 없고 레디 액션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림책 시리즈 중에 시드북의 바위를 뚫는 물방울 시리즈가 있어요. 정말 눈여겨볼 만한 여성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리즈라서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리는데 애는 어쩌고 영화를 찍어? 아이, 여자가 새해 초부터 녹음하면 재수없어.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서 그런 곱지 않은 시선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국 영화사에 발자국을 남긴 박남옥 감독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외치고 뛰고 그리고 써라 라는 작품인데요. 넬리 블라이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드북의 바위를 뚫는 물방울 시리즈고요. 여성 차별이 그 당연하던 시대에 여자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나 라는 칼럼을 보고 150년 전에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냥 분노로 끝내지 않고 신문사에 항의 편지를 쓰면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기자가 된 그런 놀라운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그림책도 정말 괜찮아요. 총명한 이씨 부인은 적고 또 적어 라는 그림책인데, 이 빙어박이라는 인물이 내가 읽은 거, 겪은 거, 실험해 본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 유익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했더니 종합 백과사전 수준의 규합 총서를 쓰게 됐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3권 그림책까지 추천드리면서 오드리 헵번 풍요롭게 읽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우리 자신이 또 내 삶의 생애 구술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책 오드리 헵번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풍요롭게 나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따뜻하고 단단한 그림책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